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 뉴스민 이상홍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내년 대구시 예산안 관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역대 최대 세수 부족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비상재정 체제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이것의 영향이 지자체에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많았고 예측은 있었습니다. 이상훈 기자, 실제로 대구 지역 내년 예산에 빨간불 들어왔다지요? 네, 대구시는 올해 당초 예산으로 10조 7,307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 대구시 예산안은 올해 대비해서 1.34%포인트 돈으로 환산하면 1,443억 원이 적은 10조 5,864억 원입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이야기를 하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주의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지난 9월에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을 알리면서 비상재정체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에서 15.9%에 해당하는 2,304억 원, 그리고 3조 6,780억 원을 목표로 했던 지방세입에선 10.6%에 해당하는 3,892억 원이 펑크가 나서 합계 6,196억 원가량 쓸 돈이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대구시의 올해 실제 예산은 지난 7월 1차 추경을 통해서 늘어난 예산 10조 9,929억 원에서 6,196억 원을 뺀 10조 3,733억 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약 3,500억 가량 감소한 규모인 셈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대구시가 내년에 세수 부족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올해 대비해서는 약 2천억 원 가량 많은 예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지 그렇다면 대구시는 내년에는 좀 걱정 없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을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홍 기자가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보면 숫자로만 보면요. 내년 예산이 당초 세수 부족할 것이라고 많이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태우 기자. 근데 실제로 예산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사정이 막상 그렇지는 않다지요? 네, 대구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뜯어서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 재량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줄여야 할 편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뉘는데요. 이 특별 회계는 꼭 어디에 이 돈을 써라라는 꼬리표가 달린 예산입니다. 결국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죠. 대구시의 내년 10조 예산 가운데 약 21%가 이 특별 회계입니다. 그만큼 재량성이 떨어집니다. 또 재량성이 있는 일반 회계 79%, 돈으로 따지면 8조 3,450억 원인데요. 이 일반 회계도 생각보다는 재량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회계를 구성하는 자금선,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세입 구분에 따라서 재량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재량성이 높은 부분이 지방세입입니다. 근데 이 지방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올해 본 예산 대비 8%, 돈으로 따진다면 2,950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또 올해 세수가 벙커가 난 지방교부세도 1.33%, 돈으로 따지면 180억 원 줄였습니다. 대신 지방 세수입 다음으로 그 비중이 큰 국가에서 주는 국가 보조금이 12.4%가량 늘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709억 원인데요. 이 지방 교부금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방 정부에다가 어디에다 쓰라 이렇게 이것 역시 꼬리표를 두는 것인데요.
대부분 복지 예산에 쓰입니다. 그래서 재량적으로 쓸 또 여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내년에 국고보조금 현황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노인 기초연금에 쓰라고 보낸 국고보조금이 1조 264억 원에 달합니다. 국고보조금의 30.57%에 해당하는데요. 그 외에도 기초생활급여 보조금도 5,160억 원으로 15.37%입니다. 연금이나 급여 등 복지 예산이 45%를 넘깁니다. 이런 국고보조금이 대구시 일반 회계 예산 중 40.24%를 차지하는데요. 올해는 35% 수준이었습니다. 5%가량 증가한 건데 단순 계산으론 대구시가 재량권을 가진 예산이 올해 65%에서 내년에는 6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일정 비율의 시비를 맞춰 보태서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서 늘어난 국비만큼 대구시 예산의 재량성도 경직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평소에 불료불급한 예산은 쓰지 않겠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태우 기자, 내년에 이 불료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 뭘 뜻하는 게 될까요? 그 대구시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인데요. 그게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부분이나 또는 평소에 대구시가 탐탁치 않게 여겼던 부분의 예산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 대구시가 별로 그 예산을 주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 문화계 관련 사업인데요. 이런 문화계 관련 민간 위탁 사업의 예산을 크게 줄여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의 그 사랑방 구실을 했었던 작은 도서관의 예산을 거의 없다시피 깎아버려서 작은 도서관이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면 지역민이 조금씩 그리고 소중하게 쌓아올린 부분들이 또 성과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난 10월이죠. 대구시 의회는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15곳의 출연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여기서 모두 106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부터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판이니 그 외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감소는 생각하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료에 대한 대구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대구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계획안을 보면 대구시는 내년에 대구의료원에 대한 출연을 10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다른 사업비를 늘리지 않는 이상 대구의료원의 경영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만 해도 100억 원 가량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시는 내부 사기 진작에 쓰는 예산은 크게 줄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에 매년 파워풀 대구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이 2배 늘리는 계획안이 10월에 입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구시가 비상재정을 선포한 게 9월 20일이기 때문인데요. 비상재정을 선포하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미집행 예산은 30% 일괄해서 삭감하겠다고 말했지만 스스로 내부에 쓰는 예산은 늘려서 계획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대구시 한 국이 체육 행사를 한다면서 647만 원 가량을 썼는데 영화 보는데 183만 원, 밥 먹는데 459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그리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부터 대구시가 말하는 불효불급한 예산이 뭘 의미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예산 문제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뜬금없이 발표한 것 같은데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총선용이다.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발표하는 총선용이다. 또는 서울시의 매립장 확보를 위한 민원 소원 수리를 해주는 것 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여권은 엄청나게 속도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토 기자. 네. 국민의힘이 그 김포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낸 지 불과 이틀 만에 TF팀, 그러니까 보통 그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죠. 특별팀을 설치했습니다. 거의 급발진 수준입니다. 특별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직속기구로 뒀는데요.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의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이다. 그래서 블랙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으로 답답한 구석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페이스북에 그 심정을 나타냈는데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도 지방화 시대 국토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를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냐라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자 이게 뭐 어쩌면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었죠.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경기도 구리시, 뭐 또 고양시 뭐 할 거 없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주변으로 계속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론 확산 절차를 뭐 뒤로 하고 일단 서울시 편입, 구리시는 여론 수렴을 해보겠다. 구체적으로 지역 대상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상훈 기자, 이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의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2일에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하면서 구미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교통 인프라가 향상돼 대중교통 등 시민 불편이 크게 줄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과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 같은 개발 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예상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면 우리 당은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구리시는 지난 2009년에 경기 남양주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생활권과 문화권 등을 이유로 서울 편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한번 해프닝 혹은 선거용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지향성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바로 비판적인 얘기를 내놨는데 정작 지역 언론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는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토 기자,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면이란 지면을 모두 동원해서 이렇게 가면 지방은 다 죽는다고 소리치고 호소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조용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 11월 2일자 지역 신문들입니다. 서로 사전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될 만큼 똑같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세웠는데 그건 4대 특구 추진이라고 소개합니다. 내용을 찬찬히 보면은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당장 여당은 총선용으로 서울 확대에, 수도권 확대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지역 언론의 대변자, 또 감시 비판의 대변자라고 할 지역 언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딴 곳에 정신을 팔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네, 지역 언론들이 여러 측면에서 분발해서 이런 주장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대구 MBC 신공항 보도 편파가 아니다라고 경찰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 혹은
각하 판정을 내렸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대구시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이죠. 시사톡톡에서 보도한 내용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TK 신공항 관련 내용이었는데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태웅 기자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 고소당한 사람 4명 가운데 2명은 혐의 없음, 또 2명은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대구 MBC 저희들 시사톡톡이 대구 TK 신공항 문제를 다룬 4월 30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큰 주제를 대구 신공항 문제를 대구시가 대구 시도민에게 너무 장밋빛으로만 알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국회를 통과했었죠. 신공항 특별법. 이 신공항 특별법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약속했던 활주로 3.8km 규정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약속했었던 그 중추공항이라는 단어도 특별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이 중추공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천공항에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밖에도 그 LH 그 공사,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공항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이 공사비를 제때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 등도 그 시사톡톡이 다뤘습니다. 네, 이 보도 나가고 제 기억으로는 대구시가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대구시 그때 뭘 문제 삼았고 그 결과 문제 삼았던 내용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도가 나가고 이틀 뒤죠. 5월 1일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시장에 대한 언론의 왜곡과 폄하 보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그 유명한 그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구 MBC에 대한 취재를 대구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대구시장의 이런 호통은 즉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당시에 이종원 정책총괄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5월 9일 고소장을 대구 수성경찰서에 내게 됩니다. 저도 경찰에 출두해서 한 서너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구시가 시사톡톡에 하고 있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의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꽤 지나서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냈는데요. 먼저 그 활주로 문제입니다. 홍 시장은 3.8km 활주로를 계속 주장하고 대구 MBC가 이 3.8km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게 악의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국토부는 3.5km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300m가 짧아졌죠. 바로 시사톡톡이 걱정하던 부분이었습니다. LH가 공항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LH는 빚 문제 때문에 건설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다가 그 국감에서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또 여러 가지 질의를 당한 뒤에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반발과 마찰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물류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비하인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기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